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결혼 원화시의 컨설턴트 이종철입니다. 그래요. 요즘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세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모든 국제결혼업 자체가 스톱되어 있어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우즈벡이나 어느 나라든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제로 상태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와 같은 업을 하시는 모든 업체 사장님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방법이 없이 잘 극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글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희 회사에 관한 질문이라서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왜 은하는 유독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나요? 은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 드리기가 좀 오글오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뭔가 모르게 좀 미적미적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이제 신랑분을 모시고 남성분을 모시고 베트남이나 현지로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매뉴얼처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남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안해 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에요. 근데 공통된 부분은 같지만은 각자 개인의 생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접해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속으로 1차적으로 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좋은 여성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또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올까, 또 내가 잘못해서 문제 있는 여성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나름의 캐치를 하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제 경험치로서 하나하나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매뉴얼 상으로는 한 5가지 정도를 나누어요. 저희의 첫 번째는 여성을 만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 총 일정은 7박 8일인데 그 중에서 3박 4일을 마신에 할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마음이 급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차분해져요. 그럼 저희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많고 본인이 불안해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해소할 수 있는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스스로 결정하는데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생각을 천천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 무엇을 하게 될 때는 컨디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컨디션, 특히 육체적인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컨디션 하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컨디션을 제가 다 조절은 할 수 없지만은 베이스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저희 숙소, 호텔의 그레이드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잠자리를 하고 일어나면은 마음이 상당히
상쾌합니다. 대접받고 나서는 기분과 움츠러들어서 나서는 기분은 다르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여성을 바라보면은 맞선을 보든지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긍정의 힘이 더 강해요. 막 불안한 심리보다는 좀 어깨가 딱 펴진다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세 번째는 좀 전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 번째는요, 여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마음에 드냐 저 여성이 마음에 드냐, 내가 어떤 여성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스스로의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아 그래 뭐 오늘 혹시 아니면은 또 미뤄뒀다가 뭐 내일 다시 생각하고 만나면 되지 하는 그런 거 급박함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랑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확신 같은 게 더 많이 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다음 절차가 결혼도 하고 이제 신혼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신혼여행도 저희가 3박 4일 동안 갔다 오거든요.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100번 만나는 것보다도 하룻밤에 만리장성 삼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녀 간에는 알게 모르게 서로 간의 스킨십 같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룻밤의 절차를 신혼여행 중에서 첫날 밤이라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은 다른 사람은 그 과정을 모릅니다. 두 사람만이 알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을 만나보면요, 레스토랑에서 딱 만나면 표정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아, 이 두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하는 걸 좀 알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요, 이제 다 그 3박 4일간의 신혼여행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저희의 또 하는 일 중에서 처갓집 방문은 또 있습니다. 신혼여행 후 처갓집 방문을 하게 되면은 여성의 집의 입장에서는 사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예전보다는 각별합니다. 여성의 입장에는 그 남편 되는 사람하고 3박 4일 동안 같이 보냈으니까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어머니에게나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이가 어떤 사람이구나. 예를 들자면 아주 깔끔한 사람이구나. 뭐 아주 정리정돈이며 뭐든지 철저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짧은 속에서 느꼈던 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또 저희에게 문의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오해의 과정이 좀 있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풀어드리고 이러죠. 남성의 입장으로서는요, 처갓집에 갔을 때 그 사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한국에서 살아왔던 패턴과는 전혀 달라서,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드는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서 있잖아요. 우시는 분도 계세요. 저 착하게 생긴 여성이, 내 와이프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곱게 바르게 자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막 눈물이 막 솟구친대요. 저도 그런 경우를 일을 하면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 순간에 뭔가 울컥하고 섰을 때는 어떤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다음에 살다 보면 싸우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하고 다음엔 또 더 재미있는 질문사항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